네, 안녕하세요. 우리 차이나 기업 전문 강사 임영입니다.大家好. 우리 차이나는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온라인 중국어 교육 외기를 달려온 중국어 전문 교육 기업입니다. 저는 우리 차이나에서 기업 임원진 교육 그리고 출강을 담당하고 있는 임영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우리 차이나는요, 정말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는 원어민, 즉 중국인이죠. 그래서 한국인이랑 중국어 다 능숙한 그런 강사진들로 구성이 됐고요. 기업 출강에 대한 문의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네, 대표번호 1877-8883번, 또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죠. www.우리차이나 이름 그대로입니다. 우리차이나.com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이나만의 정말 철저한 학습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중국어 실력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중국어를요, 정말 아무리 오래 배우신 분들도요, 처음 만나는 중국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그리고 1대1 미팅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되시죠? 혹시라도요, 발음이 틀리지는 않을까, 또 내가 말하는 표현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또 성조, 워낙 또 중국의 성조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조가 또 잘못되지 않을까.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정확한 중국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중국의 문화와 그리고 관습을 이해하고 공감하신다면요, 통역을 거치시는 중이라도 정말 한두 마디라도 자기소개를 하거나 또 재미있는 인사 또는 정말 적절한 그런 타이밍에 추임새를 넣는 짧은 중국어로도 회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이끌어갈 수 있답니다. 화면에서처럼요, 서로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유창한 중국어가 아닐지라도 정말 정확한 중국 비즈니스 문화의 이해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처음 만나는 상대방과 인사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소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하나씩 정말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많지 않으니까요,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잊지 마세요. 네, 그러면 중국인과 처음 만났을 때요, 인사말이 뭐가 있죠? 니하오. 그렇죠? 그러면 니하오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중국어를 배우지 않으셨던 분들도 니하오를 다 아실 텐데요. 중국에서 인사말은 니하오와 닌하오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닌하오는 상대를 존중을 해서 높임말에 해당되겠죠, 한국어에. 그래서 니하오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고요. 뭐라고 할까? 처음 만나는 사람부터, 초면인 사람부터 또 돈독한 그런 관계까지 정말 아주 무한하게 쓰이는 그런 첫인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정말 상대방과 초면일 때는 뭐라고 해도 될까요? 싱회이라고 인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발음 잘 들어주세요. 싱회이라는 표현으로도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싱회는 무슨 뜻일까요? 싱은 정말 당신을 만나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요, 만나서 반갑다라는 의미나 또 당신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이런 줄임말로 초면에 격식을 차리는 그런 말로 많이 쓰고 있답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싱회. 네, 이러한 표현법들은 정말 어렵지 않으면서도 중국에 대한 깊은 그런 조회와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어서요, 상대방,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겠죠, 중국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어내기에는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싱회. 자, 그러면 보통은 싱회라는 표현을요, 두 번씩 써서 정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라고 강조를 해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싱회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해 주면 되겠죠? 싱회 혹은 싱회. 네. 네, 보통 이렇게요, 정말 온라인으로 학습하실 때는
정말 무심코 보고만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네, 그래서 정말 언어는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네, 이럴 때는 백견이 불여일성 혹은 백견이 불여일화겠죠? 네. 아무리 말로 듣고요, 눈으로 보아도 직접 한번 발음해 보시는 것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자기가 발음을 해보면요, 귀로 듣게 돼서 더 잘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이라도 내 소리를 내어서 따라해 보세요. 저는 보통 단체 수업 시간에도요, 굳이 이렇게 큰 소리로 따라하는 순서가 아니더라도요, 새로운 단어 혹은 그런 문장이 나올 때마다 속으로 따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혼자서 비디오를 보고 계실 때는요, 큰 소리로 몇 번이라도 따라하는 그런 습관, 중국어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언어 공부에든지 꼭 필요한 습관이랍니다. 따라오고 계셨죠? 네. 자, 그러면요,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했으니까요. 이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두 번째 예의가 되겠는데요. 상대방과 구면인 관계에서는, 어떻게 물어볼까요? 您过得好吗? 다시 한번. 您过得好吗? 근데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또박또박 한 글자씩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드럽게 뭔가 흘러져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쭉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 읽고 계시겠죠? 您过得好吗?您过得好吗? 이렇게 해서 정말 잘 지내셨냐라는 안부를 묻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您过得好吗? 네, 꼭 따라 하셔야 돼요. 네. 또는요, 您过得好吗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요즘 사업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最近生意怎么样?最近生意怎么样? 다시 한번. 최근이 最近이겠죠? 最近生意怎么样?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은 어떠신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最近生意怎么样? 이 표현을 많이 쓰면 좋겠네요. 그런데요, 또 이럴 때가 있어요. 만일, 저희가 상대방, 즉 중국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죠? 그냥 그래요. 그럭저럭 똑같죠,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중국어로 老样子. 老样子. 여기에서 老는 노자를 쓰고 있는데요. 뭔가 변함없이 쭉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老样子, 老样子. 그리고요, 老样子라고 하는데요, 还是라는 표현을 넣어서 아직도 그대로다라는 표현으로 还是老样子, 还是老样子. 자, 그러면 대화로 한번 알아볼까요? 您最近过得好吗? 老样子. 最近生意怎么样? 还是老样子. 자, 이렇게 대화를 이어줄 수가 있죠.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런 대답으로 중국어로 대답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만일 상대방과 정말 초면인 경우에는 간단한 인사를 하고 자기 소개가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교과서에 보면 大家好,我叫땡땡땡, 认识你很高兴 이렇게 나오는데요. 솔직히 중국 사람이랑 이렇게 비즈니스에서 이런 얘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지? 교과서 금방 두고 나왔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복잡하고 긴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한 가지로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네, 명함이죠. 명함을 전달하면서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두 손이겠죠.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명함을 내밀면서 这是我的名片请多多关照. 자, 请多多关照는 많이 쓰게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这是我的名片, 이것은 나의 땡땡땡 명함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这是我的名片请多多关照. 다시 한번 这是我的名片请多多关照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영화를 보면요, 옛날에도 중국에서도 정말 한국처럼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고 나잖아요. 아니면 정말 무협 영화에서처럼 손을 앞으로 합장을 한다든지. 그런데요, 자칫 이런 영화를 너무 보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실제 중국 분들을 만나서 인사하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현대 중국 사회에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몽례를 한다든가 혹은 악수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정말 워낙 중국 분들이 한국 영화나 또 드라마, 한류가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보셔서요. 제 경험에는 거의 한 90% 정도는 오히려 그쪽에서 중국에서 한국말로 몇 마디 인사를 할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웃으시면서 역시 적절한 한국말로 인사를 받아주는 것이 더 분위기를 좋게 만들겠죠. 그리고요, 정말 한국어를 들었을 때 발음 정말 좋으십니다. 뭐 이 정도의 인사는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럴 때 중국어로 你的发音不错 혹은 你的发音真不错 라고 합니다. 真는 진짜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你的发音真不错 이럴 때는 와, 당신의 발음,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한국어를 하고 있는데 발음 정말 괜찮으십니다. 라는 표현으로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你的发音真不错你的发音真不错 네, 혹은 여기에서 니를 상대 높임말로 닌을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您的发音真不错您的发音真不错 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받으면 바로 지갑에 넣지 마시고요. 명함 속에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신 후 명함 케이스에 넣으시면 됩니다. 설사 중국어를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지금까지 배운 몇 마디 그 정도만 15분 정도 준비해서 가시더라도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통역 뒤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회의장 분위기가 전혀 달라지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중요한 것은 어법이나 발음, 성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열린 마음, 열린 태도입니다. 출장을 간 경우 보통 상대방인 중국 측에서 전체 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일정을 듣고 이의가 없을 때는 让您费心了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让您费心了让您费心了 자, 여기에서 费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让您费心了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정말 신경 써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뜻으로,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예를 들면, 하오, 뭐 이런 단어들까지 추가를 해서 사용하다 보면요. 정말 더욱더 보다 자연스럽고 구어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하하, 让您费心了 하하하, 让您费心了 라고 말하면요. 일정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만족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好好让您费心了好好让您费心了 네. 자, 그리고요. 중국어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냐면 太好了 하오는 좋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 太好了는 뭘까요? 그거는 너무 좋다, 너무 잘됐다 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太好了太好了 그러면 상대의 의견에 동의할 때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냥 좋다의 하하보다는 太好了라고 쓰면 정말 좋은 정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화 중간중간에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동조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추임새 같은 걸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견이나 그리고 상대 중국 측의 건의에 동의를 할 때는요. 好好我同意 다시 한번 해볼까요? 好好 요거는 많이 나왔었죠. 好好좋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我同意我同意 그러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好好我同意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회의 중에 저 점심을 먹고 계속 회의를 하자는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자 이럴 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好好我同意好好我同意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 저는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好好我同意
자, 그래서 상대의 어떤 제품이나 또 상대가 한 어떤 제안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표현으로 我对这个感兴趣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말하는 내내 듣고만 있는 것보다는 적당한 타이밍에서 적당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내가 상대방의 말을 정말 경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我对这个感兴趣我对这个感兴趣 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나 더 드린다면요. 这个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나 중국어 공부 학습을 조금 하신 분들은 这个라는 발음을 쓰는데요. 실제 중국에서는 허용 발음으로 这个보다는 A 발음으로 这个라는 표현을 더욱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구어적인 표현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我对这个感兴趣我对这个感兴趣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네, 이와 같은 맥락으로요 정말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유감스럽다라는 의미의 말은 중국어로 뭐가 될까요? 이한이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앞에 진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진짜라는 표현이 되겠죠? 진이 뭘까요? 真 그렇죠. 그러면 真遗憾 다시 한번 真遗憾 真遗憾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감의 의미 외에도 사실은 예를 들면 가격이 내 생각과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너무 아쉽네요 등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상용구를 정말 알아두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真遗憾 真遗憾 유감스럽습니다. 아쉽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단 이한은 내가 생각한 어떤 정도에 미달했을 때 그런 경우에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주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정말 중국을 가게 됐네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이런 표현으로 아쉽다. 이한 땡 틀리는 겁니다. 자, 내가 생각한 조건에 미달했을 때 그런 경우에 쓰는 표현이죠. 다시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요. 真遗憾真遗憾 네. 그러면요. 정말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성사가 된다면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귀사와 합작 혹은 귀사와 거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라는 의미로 중국어로는 뭐가 될까요? 很高兴 기분이 좋습니다. 很高兴这次能和您合作 다시 한번 很高兴这次能和您合作 좀 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很高兴这次能和您合作 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말 상대방, 즉 중국 측의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정말 계속해서 합작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로 希望, 희망한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길 바란다. 希望继续和您合作希望继续和您合作 다시 한번. 아까 금방 전에 했었던 표현이 뭐였죠? 很高兴很高兴能和您合作很高兴能和您合作 그러면 다음에도 쭉 이런 합작이 있기를 기원할게요. 이럴 때는 希望能和您合作 혹은 希望下次 다음 혹은 希望继续和您合作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시작이 중요하듯 정말 끝맺음이 좋아야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죠. 모든 회의와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정말 즐거웠음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인사말로 이후에도 쭉 잘 부탁드립니다. 以后要经常麻烦您了以后要经常麻烦您了 다시 한번 以后要经常麻烦您了 네. 자, 그리고요. 혹은 요 며칠 정말 수고하셨어요 라는 의미로
这几天麻烦您了这几天麻烦您了 다시 한번 해볼까요? 以后要经常麻烦您了以后要经常麻烦您了 혹은 这几天麻烦您了 자, 이런 표현을 중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회의가 끝나기 전에도요 사업 진행에 대한 그런 확답을 받길 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사만 나누고 바로 회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회의 때 그런 세부 사항보다는 전반적인 사업 이야기나 그리고 생활 이야기, 주변 이야기 등을 길게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정작 회의 자리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않고요.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회의 후 식사를 통해 얘기를 한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헤어지기 마지막에 최종적인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거나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조바심 나더라도요.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상대방을 독촉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사업가들에게는 이런 대화가 상대방의 태도나 능력, 성격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부드럽고도 포용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매너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중국 분들과 미팅에 조금은 자신이 생기셨나요? 설사 요창한 중국어가 아니더라도 중국의 문화와 습관을 이해하면 같은 출장이라도 중국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단 10분씩이라도요. 진짜 중국 선생님들에게서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한마디씩 배우다 보면요. 특별히 학원을 가거나 또 교과서를 보고 앉아서 단어를 계속 외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실력이 쑥쑥 늘고 중국인들과 얘기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화상 중국어는 효과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 차이나 선생님들과 함께 꾸준한 중국어 학습을 통하여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를 달성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제가 소개를 대신해서 간단한 비디오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통해서 응원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차이나에서 좀 더 많은 비디오를 마련해서 무료로 배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업 출강이나 단체 특강이 전문이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차이나 기업 전문 강사 임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짧은 20분이었지만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제 비즈니스 문화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럼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헤어질 때 인사 잘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소리내서 따라하지 한다고요. 大家再见大家再见